네, 카르마 이니그마 베이런 4D 이 제품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그 스피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어떤 기술, 그다음에 이전에 없던 소재,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융합체들이 모여져서 만드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그 이전에 없었던 소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만 가지고도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뭐 새로운 소재가 쓰이고 여러 가지 제작 기관과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막 몇 억대, 억대가 넘는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르마 이 이니그마 베이런 이 제일 상위 라인업 제품을 들으면서 느끼는 새로운 어떤 상기되는 생각은 뭐냐면, 결국 음악이 중요하다. 스피커라는 거는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를 저도 어느 찰나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동안 지나갔어요. 꼭 이니그마 베이론이 뿐만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억대 스피커들을 바라볼 때, 아, 저거는 내가 아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쓰는 스피커다.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하지만 나랑 상관없지만 그냥 들어본다. 대단한 제품이니까. 이런 마음보다는 야, 음악이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 소리를 재현시키는 기술, 기계가 전류를 흘리고 진동판을 떨려서 얼마나 음악을 진짜 음악스럽게 들리게 하는지, 이런 걸 일깨워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대단한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 엄청난 소리, 그 다음에 뭐 실제 현장인 것 같은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역시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베이런 4D죠. 스피커라는 건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 이 스피커에서 그런 부분이 보였다는 거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 얘기와 이 스피커의 소리를 녹음한 부분들, 이런 걸 한번 좀 의식해 보면 이 제품을 어떻게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제품이 어떤 음악에 대한, 집에서 듣는 음악에 대한,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걸, 오디오를 오랫동안, 음악을 오랫동안 들으시고 좋은 오디오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이 오디오 파일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카르마가 있는 셀렉트에 와 있습니다. 카르마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한 그 이래로 좀, 그러고 나서 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르마를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이 몇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마라는 저 스피커를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잠시 잊혀졌거나 혹은 아예 모르던가, 이런 분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귀를 사로잡는 그런 소리죠. 그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의 어떤 전형 같은 소리, 이런 거를 갖춰진 그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엘레강스 시리즈를 소개해 왔습니다. 근데 카르마는 오늘은 사실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샘튜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그 구매를 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들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그런 스피커를 오늘 소개하는 날이에요. 시스템까지 하면 좀 더 나아가고요. 일단 주인공인 스피커 카르마의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름이 이니그마 바이런, 뭐 베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제작자의 발음을 들어보니 이니그마 바이런 4D. 이 라인업, 카르마는 크게 이제 세 라인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본 게 엘레강스 라인업, 그리고 바로 위가 이제 엑스퀴짓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가 바로 이니그마 바이런. 이 라인업에는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제품이에요. 1D, 2D, 그리고 3은 없고 4D, 5D. 그리고 이제 어느 라인업이나 이제 이 서브우퍼 이런 게 있습니다. 서브우퍼와 이제 그 뭐
같이 쓸 수 있는 센터 스피커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투 채널 스피커는 그렇게 1, 2, 4, 5D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4D예요. 바로 밑에 이제 5D가 있는데 이 숫자는 그냥 등급의 순인 것 같아요. 그 뭐 유닛 수나 이런 걸 상징하지 않고 5D는 얘보다 유닛 하나 적은. 근데 마침 이 4D는 4웨이 스피커예요. 카르마를 지난번에 소개할 때 배경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이 스피커는 뭔데 그렇게 처음부터 설정 자체를 비싸게 했냐, 그리고 왜 비싸냐, 그리고 그만큼의 얼마나 대단한 소리가 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카르마 사용자가 아니신 분들 혹은 그냥 지켜만 본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를 제작한 그 찰스 판 웨스트룹, 이분은 스피커라는 거는 이 정도 소리가 나와야 스피커다라고, 좀 말이 좀 약간은 좀 과장된 말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한 설정이 2등급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든 게 익스퀴짓도 한 라인업이 뭐 갈릴레오부터 쭉 하면 대여섯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으로 누구나 한번 그러면 카르마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소리의 본질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리의 본질만 남겨놓은 게 엘레강스인데, 엘레강스만 해도 한 아무리 싸게 사도 2, 3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이 스피커가 원래 카르마의 사장인, 카르마의 제작자이자 설립자인 찰스 반 웨스트룸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사운드라고, 그렇게 일단 그런 시선으로 그런 기준을 맞춰놓고 좀 얘기를 들으시면 대략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 양반 그 그랜드 이니그마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20m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설립할 무렵에 만들었던, 의뢰인에 의해서 그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구현하려는 그 어떤 소리의 이상향, 본인이 구현하려는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소리는 대단히 기준이 높습니다. 그거를 소재로, 기술로, 그 다음에 뭐 설계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아래 엘레강스나 익스퀴짓하고 다르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제품 가격이 일단 억대가 넘어간다는 걸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만 해도 소비자 가격은 일단 4억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한쪽에서 보면, 자, 오디오 파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소리로 봐선 내가 여기까지 오디오 할 만큼 다 해보고 내가 들을 만큼 다 들어봤다. 근데 이 소리는 뭔가 좀 다르다. 사실은 뭔가 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실체가 분명히 있는 그런 어떤 사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 제품이 일단 하나의 시선, 오디오 파일적인 시선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오디오 하나도 몰라 내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갖고 싶은 그런 마감과 디자인, 일단 소리를 안 들어봤다고 쳤을 때 일단 그런 어떤 외관을 갖고 있는, 이게 제작자가 또 지향하는 바예요. 이 정도 소리를 내는 스피커는 사실은 가구 개념에 이렇게 키가 한 사람 키만한 이런 스피커라면 이 정도 모양을 갖춰야 된다. 소리만 잘 내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이게 우리가 만드는 스피커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디자인이 사실은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에 다 영향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완성된 제품이라는 거. 근데 이런 아직 오디오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 들어봐도, 본인이 아주 잘하는 음악 하나를 살짝 몇 초만 흘려봐도 내가 아는 어떤 소리랑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카르마의 어떤 그런 핵심 사상. 이분은 약간 신비로운 데가 있어요. 이 찰스 반 웨스트룸 보면 항상 국내 그 오디오쇼 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 스피커를 시연할 때도, 오디오쇼에 출품했을 때도 그랬는데, 항상 보면 어느 오디오 페어에서나 뒤쪽에 카르마는 뭔가 이 또 전시장 분위기도 달라요. 뒤쪽에 뭔가 독특한, 그걸 뭐라고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독특한 문양이 이렇게 패턴이 쫙 들어가고 카르마 로고가 딱 있고 그 상태에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 소리를 들려주는데, 단순히 소리와 거기서 좀 더 나아간 디자인, 기능을 더한 디자인, 여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음악을 듣기 위한 어떤 그 더 많은 반경에 있는 환경들 이런 것까지를 다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분이 얘기한 찰스 반 웨스트럼이 얘기한 오디오 좋은 스피커란 무엇이냐에 대한 좋은 오디오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오디오, 좋은 소리는 현장의 분위기까지도 들리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카르마를 한마디로 압축시킨 카르마 사운드가 무엇이냐, 뭔데 이렇게 비싸냐 할 때 딱 압축시킨 그런 하나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 잠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카르마의 최상위 제품은 구조를 잠깐 볼까요? 뭐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은 제품입니다만 일단 엘레강스 라인업이나 이런 저기하고 다른 게 하위 라인업하고 다른 건 트위터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 요 상위 일단 유닛부터 좀 살펴볼게요. 상위 두 개, 요걸 트위터를 두 개를 뒀어요. 서로 대역이 다른, 구경도 다르고 대역이 다른. 맨 위가 1인치, 아래쪽이 2인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콘케이브,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었는데 다이아몬드 그 콘만 진동판만 다이아몬드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쪽에 얘의 그 플레이트 있죠. 이를 지지하고 있는 이쪽도 다이아몬드. 뭐 철저하죠. 왜 다이아몬드를 썼느냐? 왜 거기까지 다이아몬드를 써야 되느냐? 다이아몬드 쓰는 이유 자체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데서 존재하는 가장 견고한 재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외부 진동이 오거나 그 다음에 그 물성 자체가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전 구간이 고르게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음파가 생겼을 때 그거를 최대로 원래 떨린 만큼을 그게 감소되지 않고 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만큼 진동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역이 인간 가청 주파수를 훌쩍 뛰어넘어서 100kHz까지 거의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1인치 트위터와 조금 더 큰 2인치 트위터. 이게 두 개가 다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하나의 어셈블리로 이렇게 묶어놨고요. 뭐 스피커 모양처럼 생겼죠. 좋죠. 그리고 카르마 특유의 그릴, 패턴 그릴이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밑에 세 개, 미드레인지가 7인치, 그 다음에 이 우퍼는 더블 우퍼 11인치예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셨던 이제 오메가 7이라는 엘레강 시리즈에 쓰였던 카본으로 자사사에 직접 만든 스페셜 카본 소재로 만들었죠. 이렇게 네 군데를 패턴을 서로 다르게 엮은.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오메가 F라고 불러요. 미리 말씀드리면 왜 F냐면 소위 푸코의 추, 푸코의 진짜 뭐 이 원리 아시죠? 거기 생기는 전기 와류 현상 이거를 없애버렸어. 그 7인치하고 11인치 더블 우퍼인데 요 진동판이 큰 요 세 개 유닛은 뒤쪽에 그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는데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간 자석 시스템의 중에 최초로 뒤에서 금속을 다 빼버렸어. 그래서 그 소위 보이스 코일과 자석 이 둘 간에 생기는 그런 자기장 간섭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스피커의 숙제 같은 건데 이 트위터에서는 뭐 좀 덜한데 구경이 커져서 7인치, 12인치 막 15인치 가면 자석도 커지고 전류 자기장이 커지면 거기서 생기는 그 소위 왜곡이라는 게 원래 진동한 만큼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왜곡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애버린 거예요. 철을 없애서 둘의 간섭을 아예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푸코의 이름을 그 F를 따서 오메가 F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만든. 재질은 카본, 뒤에 보이스 코일도 카본. 11인치 더블 우퍼, 7인치 미드레인지. 이렇게 해서 보호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대역을 24Hz 아랫 대역은 이게 놀랍죠. 다이아몬드 쓴 트위터들의 특징 98kHz까지 올라갑니다. 100kHz 거의 가깝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이따 음악을 듣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바닥 소위 우리 플린스라고 하죠. 바닥에 저기는 X자로 쓰는데 카르마 제품들은 지난번에 본 엘레강스는 SDS라고 이제 그런 저기를 플린스를 썼었는데 그거보다 한참 거기는 이제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카르마는 이 진동을 시스템을 전체를 다 만들어 놓고 바닥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 바닥도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닥 스파이크 이쪽 인슐레이팅에도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이게 큰 거 쓰지는 않겠죠, 물론. 근데 다이아몬드의 좀 약간 공진 특성이나 그런 우수한 물성을 거기까지도 사용을 했다는 게 그게 좀 기발하기도 하고, 야, 거기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그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물량 투입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측면에서 보면 이 패널이 앞쪽을 이렇게 옆으로 깎아낸, 그래서 사실은 이 타임 도메인 높은 대역과 아래쪽이 도달 시간이 똑같지만 위아래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구조가 패널로 되어 있는 앞쪽 패널이 있고, 이 인클로저 전체를 소위 펜저울즈,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오디오 하는 분들은 펜저울즈 목재. 그 오디오 하는 분들은 또 나무랑 금속 또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되죠. 그 펜저울즈 나무, 그 고밀도 나무라고 그래서 그 아주 울트라 스티프, 아주 그냥 최고적으로 단단한 블렛 우드, 그러니까 이 소위 총알도 못 뚫는 그런 방탄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소재는 펜저울즈 나무인데 그 고밀도 고강도 나무를 써서 인클로저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 마감도 마카사 마감이라고 그 하여튼 이 향이 나는 그런 목재. 그래서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구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쓴 이유는 안에서 공진 같은 거를 거의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그런 새로운 소재, 철로도 만들고 뭐 광물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클로저의 투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 카르마의 최상위 제품 라인업은 나무를 썼다는 거, 그런 고강도 나무를 썼다는 거.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안쪽에 들어간 케이블도 자사, 이제 케이블도 만들잖아요, 카르마.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순은선을 써서 안쪽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하고 바깥쪽 스피커 터미널에까지 은선을 써서. 근데 여기는 지난번 엘레강스 라인업처럼 싱글이 아니고 카다스 단자를 더블로 해서 바이 와이어링, 뭐 더블런 이런 거 다 가능할 수 있게, 바이 앰핑 가능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만한 큰 리플렉싱 홀이 있고요. 음악은 어떻게 들리는지 일단 그게 중요하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떤 소리로, 어떤 스타일의 소리인지 일단 좀 감을 좀 잡아보시라고. 여기 환경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 일단 뭐 아시겠지만 셀렉트는 용산 전자랜드는 매장이기도 하고, 반대편에 이제 반사판이 이제 거울 유리 반사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주 베스트인 환경. 그리고 뭐 천장에 사실은 이거 저기 그 우리 지금 이 환기나 이런 그 환풍 저기 온풍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끌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지금 온풍기 들어오는 소리를 그대로 그냥 막지 못하고 그냥 들었는데, 일단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사실 이 스피커의 공간은 요 지금 셀렉트 공간 전이게 한 10평 남짓 12평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큰 공간 혹은 또 차음이 잘 된 공간에서 듣는 게 사실 이 스피커가 제대로 정상적인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에는 이 공간은 조금 좁다는 걸 일단 미리 알려드리고요. 음악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카르마 스피커는 특히 익스퀴짓 위쪽으로는 오디오 하신 분들이 꽤나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특히 카르마 스피커를 사용자, 카르마 스피커를 들여서 의욕적으로 들여본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지만, 앰프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상당히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평란 일반적인 앰프하고는 이 정도면 출력도 높고 잘 되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르마를 드라이브하는 이 저기를 그냥 간단히, 저도 뭐 이렇게 카르마를 많이 들어본 건 아닌데, 제가 본 이 스피커의 소리, 이런 공명 구조나 이런 유닛 특성을 감안하면 이게 파워 드라이브로 대출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 스피커의 소리를 반도 못 들으시거나 좀 글쎄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우월한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만 출력을 좀 낮추고 최대한 양쪽에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앰프 있죠. 그런 앰프와 시스템, 이쪽에 투자하셔야 이 스피커를 들을 수 있어요. 그 100kHz 가까운 고역과 아주 무조건 타이트하다고 할 수 없는 그 고해상도 베이스, 그리고 아주 호쾌한 베이스인데 그냥 무조건 힘으로 때리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이 카본을 쓴 이유가 그렇습니다. 특히 와류 전류까지도 없애려고 했던 이 제작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그런 앰프가 필요한데, 오늘 시스템은 상당히 그쪽에, 그래서 이거는 셀렉트 사장님이 이 스피커의 어떤 컨셉을 잘 이해하고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앰프를, 사실 앰프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피커 소리를 어떻게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손님들한테. 그래서 오늘 시청해 본 앰프가 바로 다하즐입니다. 다하즐의 NHB468 파워, 그 다음에 프리는 NHB18NS. 이 NHB가 이름이, 장명이 특이하죠. Never heard before. 아무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라는 뭐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셀렉터에서 계속 들었던 그 플레이 시스템인 또 메모리 플레이어 스트리머하고 MSB의 레퍼런스 DAC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앰프 얘기, 그 다하즐 얘기는 너무 신화 같아서, 보면 엄청나게 그 컴퓨터 본체 같은 디자인으로 생겼지만 독특한 골드와 그 레드 톤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그리고 안쪽에 보면 아이언맨의 심장 같은 이만한 전원부가 있죠. 이 앰프들이 전부 스테레오 파일에 우리가 아는 마이클 프레머나 마이클 레빈 이런 분들이 레퍼런스로 쓰는 앰프들이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앰프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 스피커의 드라이브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 앰프로 드라이브해서 이런 소리가 이렇게 녹음을 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제품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카르마 이니그마 베이론, 특히 엘레강스 시리즈와도 다르고 다른 이 동급의 스피커, 다이아몬드를 쓴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쓴 스피커들이 뭐 예를 들면 마르텐, 또 뭐 저기 타이달 그 정도 등급의 제품들이 있는데 전부 다 대역이 100kHz까지 올라가죠. 100kHz 대역을 표현하는 그런 트위터, 인간은 20kHz까지밖에 못 듣는다며 뭐가 들리느냐? 자, 대역은 똑같은데 이 대역에 감쇄가 있고 그 미세한 음의 궤적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미신이나 이렇게 그냥 그 감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0kHz가 20kHz를 넘어서 표현하는 영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뒤쪽에 생겨나는 스테이징과 그 음에 이동하는 게 보이는 게 달라요. 다이아몬드 트위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20kHz 미만의 주파수에서도 보이는 3kHz 이상의 20kHz, 요 구간이겠죠. 거기서 들리는 소리도 대단히 뭐 강한 소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음의 얼개, 이런 것들을 이 다이아몬드 특유의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게 있어요. 그 일반 물성 가지고는 최고의 물성을 가진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고역 특성을 갖고 있는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사실은 베이스에서 오는 이런 아주 육중하고 어떤 에너지감이, 이렇게 봐서는 이 재질도 다르고 뭐가 번쩍이는 이 두 발의 11인치가 먼저 달려올 것 같잖아요. 트위터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이 스피커가 지금 뚜껑을 이게 박스에서 꺼낸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아직 덜 풀린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이 11인치 이 카본이 소리가 정상적으로 전 구간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미세한 소리까지 울려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이미 90% 이상의 소리는 다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다이아몬드의 소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일단 안젤라 휘트의 피아노, 이 바의 비올라 다감바 소나타 이거 1번 그 2악장 알레그로 이걸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피아노 소리 안젤라 휘트 이 곡을 참 많이 들어보지만 저 끝까지 뭔가 음이 이렇게 점점 궤적을 내면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피아노에서도 피아노가 왼쪽과 오른쪽이 움직이는 느낌 이런 게 역시 이 트위터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럴 때 순간 녹음을 정말 잘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녹음이 훌륭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느낌을 진짜 보인다. 아까 그 설립자가 찰스 반 웨스트림이 얘기했듯이 현장의 분위기도 들려주겠다는 게 그냥 과장이나 이렇게 시선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자신이 만든 최고 스피커의 어떤 본질을 이미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앰비언스라고 하죠. 저희. 소리가 귀로 들리는 음과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고 리듬과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무성음처럼 사라지는 이미 소리는 떨리면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울리는 그런 부분 소리까지도 들려야 전체가 다 들리는 거죠. 음원에 있는 게. 여하튼 그런 소리.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도나도나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이 느릿한 슬로우 템포 곡이지만 조수미 특유의 음색과 이 강하게 그 고음으로 치고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는 그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매끄럽게 재생되기가 좀 어려운데 문자 그대로 매끄러워요. 고음 처리가 이게 좀 고가 시스템에서도 소리가 선명하다고 듣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약간은 좀 거칠고 신경질적인 데가 있어요. 그 조수미의 목소리를 사실은 트위터 전 구간이 고르게 떨어주는 스피커 몇 없습니다. 이것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00kHz까지 재생하는 다이아몬드가 그 조수미의 목소리를 고음대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음색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그 조수미 음색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매끄럽게 들린다는 데가 있어요. 고음이 이렇게 어디서 끊겨져서 거칠게 올라가고 강하게 들려준다가 아니라 그냥 매끄럽게 이어지는다는 느낌. 사실 이게 이 스피커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좀 더 아래까지 하면 이 7인치 그 오메가 F 드라이버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들려주는 그리고 안에서 공진을 없앤 그런 소리의 결과물입니다. 이 조수미의 노래 뒤쪽에 보면 살짝 역시 또 앰비언스가 있어요. 음이 입이 닫히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간 음이 어딘가에 머물면서 살짝 디케이 이제 좀 쫙 감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표현해 주느냐가 사실은 그게 스피커의 본질이죠. 높은 대역 특히 높은 대역 이제 이 가수는 소프라노니까 높은 대역에서의 본질이라는 원래 들어있는 음원의 정보인데 우리가 거의 그 음을 다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놀랍습니다. 그런 게. 일단 다이나믹스나 이런 것들은 일단 논하기 이전에 다이나믹스는 대단히 쾌감과 다이나믹스를 저는 정확한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오디오적 쾌감이지만 원래 있는 음원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해주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좋으라고. 좋다. 저음 좋다. 흔하게 말해. 다이나믹스니 뭐 양감을 떠나서. 근데 카르마의 저음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사실 11인치 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소리 만드는 게 간단치가 않아서 작은 구경으로 여러 개 쓰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의 추세이기도 한데 이 11인치를 가지고 이 소리를 만드는 저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게 그게 일단 감탄스럽고요. 일단은 아직은 조금 저음이 덜 풀린 상태라는 것도 좀 느껴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울림을 넘어간 그런 저음의 다이나믹을 빼고는 그 안쪽에서는 대단히 정확한 소리.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정확한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다이나믹스. 사실 24Hz라는 대역은 뭐 여러 곡을 이거 지금 녹음한 곡에도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저 생상의 오르간 협주곡 같은 곡도 왼손에 그 오르간 정확히 말하면 발로 연주하는 아주 낮은 음도 그냥 소리가 들린다가 아니라 또렷하게 들린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오메가 F 드라이버의 어떤 그 찰스 반 웨스트램이 구현하고자 했던 저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를 두고 스테레오 파일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미국인의 자존심 같은 게 섞여 있는 게 좀 있어요. 어마어마한 스피커? 그냥 요약하면 이런 거 표현을 했는데 1D나 2D는 사실은 가정을 넘어서는 반경, 어떤 홀이나 이런 데 쓰는 용도라고 하면 직립돼 있거든요. 거기 또 막 트위터가 4개나 들어가고 다이아몬드가 막 그러는데
이 사이즈, 이 밑에 막내 5D도 있지만 4D와 5D 이 두 제품이 저희가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카르마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곧 카르마의 최대 반경이자 저희가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소리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스피커는 직접 체험하시는 게,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서, 녹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듣기로는 소비자가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4억이 넘는데 실제로는 3억이 살짝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도전하는 분들은 뭐 애써서 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앰프를 살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앰프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는 10억이 넘는 시스템이고, 그 정도로 음악을 들으시고 싶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르마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의 끝,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의 어떤 끝까지 이렇게 들어본,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끝을 보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카르마 이니그마 바이론 4D를 NHB죠. 나즐 앰프로 그렇게 시청을 해봤습니다. 한번 와서 꼭 들어보시고요. 한번 이거 굉장히 귀한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셀렉트, 용산 전자랜드 셀렉트에 와서 이런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여기서는 앞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